안녕하세요. 비움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비엔차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음력 1월이 접어들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올해는 건강원령가로 진행해 보겠다. 그러면서 1월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장담극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월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장담극이 잘 하셨나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 영상을 보기 이전에 장을 담궜다. 그래서 내년부터 장담그기를 제가 소개하는 방법대로 해보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던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미 장을 담그셨다면 그때는 소금물만 끓여서 거기에 메주를 넣고 이렇게 장을 담그셨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황태, 표고버섯, 다시마, 유금피, 마늘 이 재료를 지금이라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염도를 장 담글 때랑 똑같이 염도를 맞춰서 그것을 담근 간장에 합쳐서 지금부터라도 같이 숙성을 시키면 얼추 제가 그 말씀드린 간장과 비슷한 맛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께서 간장을 담궜다 생각하고 그 간장을 이용해서 건강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음력 1월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간장 외에도 다른 그 건강관리법 함께 말씀드리는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음력 1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에요. 겨울이 마무리되어가는 지점인데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건강이 가장 염려되시나요? 저는 오늘 뼈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겨울철에는 우선 해가 짧죠. 해가 짧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춥기 때문에 바깥에 잘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해가 짧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짧은 해마저도 직접 몸으로 받아들인 시간이 짧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춥기도 한데다가 또 작년, 올 해서 이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운동도 제대로 못한 게 사실이에요. 자, 운동도 잘 못하고 햇볕도 잘 못 쬐고 이런 시간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뼈 건강이 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원래도 겨울철에는 이제 일조량이 적고 운동량이 적어서 뼈 건강이 안 좋아지기 쉬운 계절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 여파까지 합쳐지면서 이제 뼈 건강에 염려되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골다공증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골다공증으로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해서 고생을 하다가 그것을 극복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걸로는 유명해지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골다공증을 극복한 한의사로 본의 아니게 유명해진 이제 그런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자, 이제 골다공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골다공증에 어떤 음식들을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영양 흡수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살이 안 쪄서 너무 말라서 고민인 분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이렇게 좀 살이 좀 있고 근육량이 너무 많고 이런 분들에게는 잘 없어요. 그런 분들보다는 이제 좀 마른 분들, 그리고 이제 지방은 많이 넘쳐나지만 근육량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주로 골다공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을 딱 보면 특징이 그냥 누가 봐도 이렇게 나무를 치면 고목나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육으로도 영양을 충분히 보낼 수 없는데 영양을 더 저장하기 힘든 그 뼈에 가서 이 영양을 축적시킬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을 보더라도 이렇게 바싹 마른 듯한 느낌, 이제 윤기가 없는 느낌,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한테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이 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심해지느냐의 어떤 척도는 키가 많이 줄어든, 보통 하루에도 1cm 정도 차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2cm, 3cm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난다 싶으면 얼른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하고 너무 마른 느낌이 있고 근육량이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키가 갑자기 줄어들었다, 이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골다공증이 이미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두 가지예요. 방법이. 자, 소화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골다공증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햇볕 쬐는 거. 그런데 햇볕 쬐면서 운동을 하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자, 소화시키기 쉬운 음식을 먹는다 하나, 그리고 햇볕 쬐면서 운동한다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만 잘 실천하셔도 이제 골밀도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를 돌아봐도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늘 소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다니면서도 늘 배가 아파서 엄마한테 이렇게 배 아파요, 배 아파요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배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것들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도 제가 자취를 하면서 한 달에 생활비가 딱 2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쌀값 10,000원, 반찬값 10,000원. 그 10,000원으로 뭘 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깍두기나 배추김치 요거 한 가지 담궈서 그걸 가지고 계속 한 달 내내 먹는 거예요. 이런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소화기도 안 좋았고 거기에다 먹는 것마저 부실하고, 그리고 이제 일은 많이 해야 되고 일이라든지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하고 이렇게 먹는 건 없는데 소모를 너무 많이 하니까 몸 안에 축적될 게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갑상선 항진증을 한 10여 년 앓으면서 또 골밀도가 더 낮아지고 이런 환경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자,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 잘 못 먹는다, 그리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한다. 이런 것들도 이제 골다공증 올 수 있는 원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여건에서 제가 30대를 맞이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골밀도가 좋아졌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도 몇 번 소개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30살에 한의대를 가서 30대 중반이 넘어서야 이제 한의사가 되었는데, 한의사가 될 그 무렵에 제가 검사를 해보고 저 자신이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한약만 먹으면 이게 골다공증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지내왔던 그 시절을 돌이켜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 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족했던 영양,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양을 충분하게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지금 제가 진료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밑거름이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가장 초점을 뒀던 게 그거예요. 날마다 먹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영양은 흡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잘 먹는 걸 통해서는 내 건강을 바꿀 수 없다. 매일같이 먹는 걸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중심을 둔 것이 건강한 밥을 먹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뽕잎밥이라든지 마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했던 것은 처음에는 뽕잎이라든지 마라든지 이런 것을 넣는 거를 보다도 이제 좋은 쌀을 하면서 거기에 그 황태 육수로 밥을 하고, 황태 육수 플러스 제가 만든 간장, 그래서 황태 육수 간장밥이에요. 이것을 이제 계속 먹는 거, 이것을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약을 먹더라도 오랫동안 고를 낸 것, 이런 약을 먹자. 그래서 이제 경옥고를 저에게 맞는 처방으로 바꾸어서 경옥고처럼 오랫동안 고를 낸 그런 약을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게 조미료잖아요. 조미료로서의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담기에 이제 정성을 기울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간장이고요. 근데 그 간장을 밥에다도 활용을 한 거죠. 자, 황태육수밥, 황태육수 간장밥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한다면, 이제 황태육수밥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냥 똑같이 밥을 하는 것처럼 쌀을 씻어서 거기에다가 나에 맞는 것, 난 잡곡을 넣는 거예요.
뭐 그거는 발화현미가 될 수도 있고 또 보리가 될 수도 있고 귀리가 될 수도 있고 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에 맞게 이렇게 그 건강 상태에 맞게 넣으면 되고요. 그 물을 황태육수로 하는 거예요. 황태육수는 제가 이제 따로 촬영한 게 있으니까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간장을 한 숟가락 정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밥량이 많아지면 2숟가락 정도 넣어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서 그 소화작용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소화작용이라는 것이 효소의 작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효소의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려면 마찬가지로 조효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하고요.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각종 미네랄, 효소 이런 것들이 충분한 그런 밥 그리고 반찬을 먹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제가 골다공증 얘기를 하면서 황태육수 간장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좋은 음식으로서 요즘 딱 좋은 것도 있어요. 냉이 된장국이에요. 그래서 냉이가 요즘은 뭐 아무 때나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 양지 바른 곳에서 이렇게 나는 냉이는 향도 강하고 영양 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물론 요즘은 뭐 양지 바른 곳으로 캐러 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이렇게 윗자랐다고 하나요? 이렇게 잎사귀만 너무 풍성한 거 말고 이제 뿌리가 좀 튼튼하고 잎이 조금 작은 그런 냉이들을 구해서 요즘 냉이 된장국 끓여서 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으로서 이제 멸치가 있겠죠. 그런데 멸치를 그냥 멸치만 볶아서 드시지 말고 멸치에다가 꽈리고추를 같이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음식.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추어탕과 홍어탕 이런 것들이 또한 도움을 많이 주게 돼요. 자, 이 정도면 음식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외에도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칼슘, 비타민 D가 충분한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이제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잖아요. 제가 비타민 D를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겨울철에 저희가 햇볕을 쬐을 수 있는 양이 적어지면서 우리 몸에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이 그 비타민 D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은데 그 비타민 D를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게 저는 이제 표고버섯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려서 그것을 황태육수에도 넣고 냉이된장국에도 넣고 또 이것만 따로 이렇게 볶아서 드시기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양념하지 않고 구워서 죽연만 살짝 이렇게 뿌려서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황태육수 간장밥 그리고 냉이된장국 그리고 꽈리고추와 멸치조림 그다음에 또 이제 표고버섯, 요 정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추어탕, 홍어탕, 이런 걸 즐겨 드시면 좋겠다. 음식요법으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운동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게 좋은 걸 먹어도 이 자극을 주지 않으면 뼈가 튼튼해질 수가 없어요. 어린이들도 성장을 위해서는 늘 이 성장판 자극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골밀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걷는 것도 좋지만 이제 무릎에다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좀 뛰는 운동을 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어린이들 사용하는 그 방방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데 이렇게 크게 자극을 주지 않는 무리는 주지 않는 이제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푹신한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줄넘기를 하는 것도 좋겠고요. 줄넘기는 하지 않더라도 그냥 조금씩 살짝 뛰면서 자극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관절 부위에 자극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굳어진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하는 것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겨울이 다가갈 때 이때쯤 되면 막 입맛이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기운이 없어지고 나른해지고 이러기 쉽잖아요. 이럴 때 뭐가 좋을까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월을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에서 특별히 뼈 건강을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골다공증에 대해서 그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중요성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음력 2월에
우리가 함께 신경 써야 할 그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